자, 거기 일단은 네 4번 공식까지 이제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 5번은 그 앞에 13페이지 공식 10번인가? 몇 번이죠? 9번인가? 네, 그 9번 공식에서 변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9번 공식 다시 한번 적어보면 9번 공식이 이제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해서 3ABC를 이렇게 뺀 식으로 전개가 됐잖아, 그지? 이렇게 이제 9번 공식이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3ABC만 넘긴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3ABC만 넘겨주시면은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의 합은 네, 이렇게 1차하고 2차를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3ABC를 마지막에 더한 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ABC 3개 합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이 식을 또 값을 또 주고 얘네들 값을 주고 또 제곱의 값을 주고 세 수의 곱의 값을 주면은 이 공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세제곱 더한 합을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변형 공식들을 참 다 외워주시면 됩니다. 네. 자, 거기 밑에 개념 확인 4번, 5번을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4쪽에 개념 확인 4번, 5번을 잠깐 바로 지금 풀어볼게요. 일어나야지. 여기 잠깐 풀어볼까? 예. 잘 못 쳤어. 여기 먼저 풀어볼 수 있어? 다 나오셨나요? 다 안 나오는 문제 있을까요 혹시? 14쪽에 개념하기 5번 이거 2. 개념하기 5번에 2번? 5번에 2번은 이제 ABC 합이 5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합이 6이고 ABC의 곱이 1일 때 세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세제곱의 합이 들어간 반응 공식을 일단은 외우셔야 되죠. 이게 뭐였지? 세제곱의 합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플러스 3ABC죠. 여기까지는 쓸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BC의 합은 5라고 나와 있잖아. 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얘는 이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부호 반대죠? 얘하고 얘 부호 반대인 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그리고 ABC의 곱은 1이니까 여기 이제 ABC 곱 대신에 이제 1을 이렇게 곱하실 수 있겠죠. 그럼 문제는 뭐야? 문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안 나와 있잖아. 얘만 찾으면 되겠죠. 자, 얘는 또 변형 공식을 사용해서 구해 주셔야 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서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를 빼줘야 돼. 이렇게 해서 얘를 구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지? 이거 기억납니까?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죠? 5라고 나와 있잖아. 5 제곱 빼기 2배 하신 다음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는 얼마라고? 6이라고 줬잖아, 문제에서. 곱하기 6. 그럼 25 빼기 12는 13. 얘가 값이 얼마야? 13이 되는 거지. 일단은 이 공식을 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안 나와 있지만 이 변형 공식을 한 번 더 써서 얘를 찾아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가 어떤 공식을 써서 풀어야 되는지는 미리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문제가 너무나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떤 공식을 쓸지는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공식을 다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 문제에서 외운 공식을 적절하게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공식을 다 외워야 되는 거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번, 3번, 9번만 알고 싶어. 이것만 외우고 싶어. 나머지는 복잡한 거 외우기 싫어. 근데 문제가 2번, 5번 공식을 써가지고 푸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외워야 되는 거지. 선별해서 공식을 외우면 안 된다. 그러면 거기 이제 15쪽은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로 풀어오시고 그 17쪽까지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쪽을 잠깐 넘겨보세요. 20쪽. 앞에는 다 공식으로 그냥 푸는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20쪽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20쪽에 5번을 보면은 5번도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조금 다르게 이제 조건이 주어진 거야.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조건식을 줬어요. 조건식을 주고 첫 번째는 A, B, C 각각을 제곱한 식의 값을 구하려고 한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A, B, C 각각을 세제곱한 식의 값을 구하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A제곱 B제곱과 B제곱 C제곱과 C제곱 A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뭐가 가장 어렵냐면 3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2번은 확인 문제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얘는 바로 변형 공식을 쓰시면은 이렇게 변형 공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제대로 외웠다면 얘는 변형 공식을 쓰신다면 이렇게 변형 공식을 쓰실 수가 있겠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쓰는 거야 지금. 그래서 1번, 2번은 이렇게 변형 공식을 일단은 외우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변형 공식 안에 들어간 식을 값을 대입하는 게 두 번째. 얘가 4, 얘가 1 해서 4 제곱 빼기 2는 14다. 그렇게 구하실 수가 있고 얘는 여기까지 외우셨다면 이거 대입하시면은 4 얘는 제곱을 아까 구했죠? 14. 그 다음에 A, B, B, C, CA의 차는 요거 1에 부 받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죠? 요 식하고 요 뒤에는 요 식이 부 반대이니까 마이너스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4에서 1을 뺀 식을 4에 곱한 다음에 3ABC, ABC는 마이너스 6이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로 마지막에 더해주는 거지. 그럼 4 곱하기 13은 42니까 42에다가 18을 빼주시면은 24가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공식을 제대로 외웠는지를 확인을 하는 문제야. 예. 그런데 3번은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공식을 써야 됩니다. 자, 얘는 여기 오른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런 공식을 외웠죠. 어떤 공식을 외웠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제곱한 것은 각각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두 배 한씩을 n차와 같다라고 앞에서 배웠죠. 그지? 여기에서 제곱만 우리가 이제 따로 이렇게 남겨놓고 다 이항을 시켜서 변형 공식을 써보면 여기 플러스죠. 네. 이항해가지고 변형 공식을 써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몇 가지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한 거지. 네. 여기에서 잘 보시면 얘가 A, B를 제곱한 거예요. A와 B의 곱을 제곱한 거고, 얘는 B와 C의 곱을 제곱한 거고, 얘는 C와 A의 곱을 제곱한 거야. 그래서 요 A와 B의 곱을 A로 보고, B와 C의 곱을 큰 B로 보고, C와 A의 곱을 큰 C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B, B, C, C, A를 한 번씩 더해서 그걸 제곱한 다음에 빼주는 거야. 두 개씩 곱해서 두 배 한씩을 빼주는 거야. 한 번 곱하면 이렇게 되죠. A하고 B를 곱하면 이렇게 A, B 제곱 C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큰 B하고 큰 C를 곱하면 또 B, C 제곱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큰 A하고 큰 C를 또 곱하면 C, A 제곱 B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봐봐. 여기서 A 대신에 A, B를 대입하고 B 대신에 B, C를 대입하고 C 대신에 C, A를 대입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변형 공식에다가. 선생님 방금 적어드린 이 공식에다가 큰 A 대신에 작은 AB, 큰 B 대신에 작은 BC, 큰 C 대신에 작은 CA의 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입을 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식이 다시 뭐로 바뀝니까? AB의 제곱으로 바뀌고요. 얘는 BC의 곱의 제곱으로 바뀌고 큰 C는 작은 CA의 곱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보면 또 어떻게 되겠어? 큰 A 대신에 작은 AB의 곱, 큰 B 대신에 작은 BC의 곱, 큰 C 대신에 작은 CA의 곱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뒤에는 이제 두 배 하신 다음에 큰 AB를 곱하면은 얘 작은 AB랑 작은 BC를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A, B제곱 C가 되고 그 다음에 큰 BC 두 개 곱한다는 것은 작은 BC랑 작은 C를 두 개를 곱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BC제곱 A가 되고 그 다음에 큰 CA는 이렇게 또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CA제곱 B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큰 A 대신에 AB, 큰 B 대신에 BC, 큰 C 대신에 CA를 대입했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이해돼? 우리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문제 3번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을 변형하는 식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야. 책에 안 나와 있지만.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공통인수가 있어. 모든 이 세 개 항이 똑같이 곱해질 공통인수가 있어. 뭘까요? 여기도 곱해지고 여기도 곱해지고 여기도 곱해지식이 있어. 그게 뭐지? ABC죠. ABC. 그래서 이 ABC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뒤에 거는 뭐 들어갈까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B, C, A가 들어가겠죠? 이걸 순서를 바꿨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순서 바꿨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렇게 좀 적어놓으세요. 이거 좀 중요한 거니까 좀 적어놔.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C제곱 A제곱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를 합을 일단 제곱한 다음에 제곱을 하면 이게 나와. 근데 거기서 뭐가 더 나오냐면 2배의
A, B, C의 A와 B와 C의 곱의 값이 더 나온다. 이만큼의 식을 빼줘야지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같아질 수가 있다. 이게 요 위에 있는 식을 변형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거를 문제를 냈을까요? 얘를 응용한 공식이기 때문에 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적어 놓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쓰게 되면은 ABC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1이라고 나와 있고 ABC의 곱은 마이너스 6이라고 나와 있고 A와 B의 C합은 4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산수하는 거 아니야, 계산. 그지? 결국에는 이 공식을 알아둬야지만 풀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까먹었다고 하면은 이 공식을 생각을 떠올리셔가지고 유도를 해내시면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시험은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21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6번 문제가 있는데 6번 문제는 192와 208의 곱을 계산하라고 한 거야. 잘 보면 192는 어떤 수에서 8을 뺀 거고요. 200은 어떤 수에서 8을 더한 거야. 어떤 수는 누굴까요? 200이죠. 200에서 8을 뺀 수와 200에서 8을 더한 수의 곱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거는 앞에 같고 뒤에 같고 가운데 반대니까 합쳐곱은 뭐야?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200의 제곱 빼기 8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숫자잖아, 숫자. 숫자 계산도 뭘 이용할 수 있다? 곱셈의 전개 공식을 이용할 수 있다를 묻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제 200의 제곱은 4만이고 8의 제곱은 64니까 빼주시면 되는 거죠. 39,936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2번은 2 플러스 1, 2제곱 플러스 1, 2 4제곱 플러스 1 얘를 계산하라는 거야. 이거를 못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냥 해도 되잖아. 2 더하기 1은 3, 4 더하기 1은 5, 16 더하기 1은 17 이걸 묻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이런 계산식도 곱셈 전개 공식을 써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는 앞에 2-1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야. 2-1은 얼마지? 1이잖아, 1. 그러니까 앞에 2-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주어진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앞에 2-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앞에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될까? 앞에 두 개 곱하면은 1 곱하기 3, 3이잖아요. 두 개 말고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보자. 1 곱하기 3이 아니고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그러면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하고 또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을 또 곱하면 또 뭐가 될까? 얘네 둘이 곱하면 2의 4제곱 빼기 1의 4제곱도 보자 이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얘하고 얘를 또 곱하면은 결국 2의 4제곱 빼기 1의 4제곱과 2의 4제곱 더하기 1의 4제곱 1의 4제곱은 1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연속적으로 앞에 두 개, 또 그 다음 두 개, 또 그 다음 두 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나가면 그 다음은 얼마가 되겠어? 2의 4제곱과 2의 4제곱을 곱하면 얼마가 되겠어? 2의 4제곱과 2의 4제곱을 곱하면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밑이 같은 수를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더하는 거죠. 언제 곱하는 거죠? 괄호로 이렇게 있을 때가 곱하는 거지. 그지? 밑이 같은 수를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몇 승이야? 8승이야. 이게 8승은 얼마? 256. 256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디가 중요해? 앞에 2-1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런 문제의 유형이 이제 있고요. 네, 뒤에 넘어가 보시면 22페이지를 보세요. 22페이지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예를 들어드린 문제인데 이렇게 나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야. 네.
그냥 도형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곱셈 변형 공식 문제와 연관이 있는 문제다. 그래서 직류면체를 주고 이 직류면체의 겉 넓이가 24이고 모든 모서리를 더한 합이 28이라는 조건을 주고 요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 거야. 자, 그럼 아까 했는데 다시 한번 또 해볼게. 여기서는 지금 길이가 문자로 안 나와 있으니까 길이를 미지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줘야 돼. 그렇지? 자, 그러면 건널비는 AB 건널비가 두 개가 있죠. 또 BC 건널비도 두 개가 있죠. 또 CA 건널비도 AB 건널비도 BCA 건널비도 또 두 개가 있죠. 네. AC도 두 개, BC도 두 개, AB도 두 개, 다 두 개씩 있지. 그래서 그 다 두 개씩 더해주면은 건널비가 24다 이렇게 식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모서리의 합은 A 모서리가 같은 게 4개가 있잖아. 예, B도 모서리 같은 게 또 4개가 있잖아. C도 같은 게 또 4개가 있고. 예. 그래서 얘는 모서리 합은 4A 더하기 4B 더하기 4C 이렇게 또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서리를 미지수를 이용해가지고 식을 두 개를 만들어주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정리를 하시면은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얼마가 돼요? 12가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여기서 4로 나눠주시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가 되는 거야? 7이 되는 거지. 요거 두 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각선 길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밑면에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 대각선 길이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가 되는 건데, 여기서 밑변의 길이는 요 밑면의 대각선이니까 루트 하신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고, 높이는 여기서 이제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대각선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의 빗변과 같고 식으로 나타내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대각선의 길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루트 하신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형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바꿔주는 거죠. 예.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서 2배 하신 다음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곱을 뺀 거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ABC 합은 7이죠. 네, ABC 합은 7. 7의 제곱 빼기 2배. 그 다음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아까 12였죠.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49 빼기 24는 25, 루트 25는 5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도형으로 연관시켜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런 문제들 같이 이제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자, 23페이지는 이제 다항식 나눗셈이라고 해서 처음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내용은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요. 중학교 과정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처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무슨 내용이냐 한번 볼게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은 거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 376이라는 수가 있는데 얘를 11로 나눈다는 얘기야. 나눗셈에 대한 얘기야. 나눗셈. 그럼 376에다가 11을 나누면은 37을 나눠야 되지 먼저. 37 몇 번 들어가지 11이? 3번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11과 33을 곱한단 말이야. 그럼 빼는 거죠. 빼면 4가 내려오고 6이 내려오죠. 46에 11이 4번 들어가지. 그러면 4와 11을 곱하면 44가 되고 빼면 2가 되는데 이 2는 11보다 작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2를 뭐라고 하냐면 나머지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요 34를 목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지. 목은 보통 Q로 표시하고요. 나머지는 보통 R로 표시를 하는데 나머지는 반드시 숫자일 때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는 수보다는 반드시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 중에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나머지는 숫자에서 나머지는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 자, 어제 다시 물어볼게. 자, 11로 나눴어. 나머지의 범위를 얘기해 보세요. 어떤 수를 11로 나눴습니다. 나머지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나머지가 13일 수 있나? 나머지가 14일 수 있어?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디까지 가능하지? 나머지가 11일 수 있어? 나머지 11일 수가 있습니까?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어디까지 가능하죠? 10까지 가능하죠? 나누는 수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음수일 수 있어요? 음수일 수 없죠. 나머지 0일 수 있습니까? 나머지 0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0을 뭐라고 부르지?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다시 한번 나머지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 이상 나누는 수 미만이야. 꼭 알아둬야 돼. 자, 근데 이게 이제 숫자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식으로 바뀝니다. 이제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을 x 플러스 1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나눗셈 기호를 똑같이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나누어지는 식을 안에다가 쓰는데 여기 지금 나누어지는 식이 몇 차항이 없죠? 이 나누어지는 식은 몇 차식이야? 나누어지는 식, 나누는 식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얘가 나누어지는 식이고 얘가 나누는 식이라고 하죠. 나누어지는 식은 몇 차식이죠? 3차식이죠? 이 3차식에 없는 항이 하나가 있어. 찾아봐. 아주 쉬워. 찾기 아주 쉬워. 몇 차항이 없지? 1차항이 없습니다. 1차항이 없죠? 그 1차항이 없는 부분을 한 칸을 비워놓는 거야. 이해됐어? 없는 항 어떻게 한다고요? 한 칸 비워놓는 거야.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이지? 1차식이죠? 나누는 식을 왼쪽에 바깥쪽에다가 씁니다. 여기까지는 숫자 나누는 거랑 똑같지? 그죠? 근데 나눌 때 이제 몫을 걸 때 조금 조심해야 돼.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몫을 구할 첫 번째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나누는 식의 최고차항과 나누어지는 식의 최고차항만 보는 거야. x에다가 누구를 곱해야지 2x 세제곱이 될까요? 다시 내가 뭐라고? x에다가 누구를 곱해야지 2x 세제곱이 될까요? 라고 물어봤잖아. 여기 뭐 들어가야 돼? 2x 제곱이 들어가야 되는 거 이해돼? 아주 쉬운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x에다가 누굴 곱해야지 얘가 돼요? 2x 제곱을 곱해야지 얘가 되죠? 그런데 얘만 곱하면 안 되고 얘도 같이 곱해줘야 돼.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같이 곱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지? 밑에 뭘 쓰면 되지? 2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이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더해요? 빼요? 얘를 뺍니다. 그래서 빼면은 여기 이제 여기 똑같으니까 지워지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면 얼마가 되지? x 제곱이 돼요. 그리고 1이 내려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아까와 똑같이 하는 거야. x하고 누구를 곱해야지 x 제곱이 될까요? x와 누구를 곱해야지 x 제곱이 될까? x와 x를 곱해야지 x 제곱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배해서 곱해서 아래쪽에다가 씁니다. 자, 그러면 x 곱하기 x는 뭐지? x 제곱. x 곱하기 2는 뭐지? 2x. 또 어떻게 합니까? 빼주는 거야. 그러면 또 앞에가 최고차항이 지워지고 자, 몇 x가 될까요?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 이해됩니까? 여기 위에 뭐가 생략된 거야? 0 곱하기 x가 생략된 거지? 0에서 2x를 빼면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야. 얘가 그냥 내려오면 안 돼. 그 다음에 1이 또 내려오면 자, 얘가 나머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3차식을 1차식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얘가 나머지가 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물어본 거야. 나머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로 또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 또 나눌 수가 있죠? 또 나눌 수가 있는 것은 나머지가 아닙니다. 이 나머지가 아직 아닌 거죠. 한 번 더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아까와 같이 x에다가 누구를 곱해야지 마이너스 2x가 되는지 또 찾는 거야. x 곱하기 얼마 해야지 마이너스 2x가 되죠? x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야지 마이너스 2x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 또 분배해서 곱해서 쓰시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되고 또 두 식을 빼면 얼마가 될까요? 1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얼마가 되지? 5가 되는 거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얘는 상수항이고 얘는 1차식이기 때문에 상수항은 차수가 1차보다 낮죠? 그래서 얘는 얘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아니라고 표현했을 때 나머지는 반드시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뭐라고? 나머지 식의 차수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돼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삼차식이 있어. 3차식이 있는데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눠. 그러면 그때 몫이 있고 그때 나머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3차식을 1차식 나누면은 몫은 몇 차가 될까요? 2차. 몫은 2차가 됩니다. 나누는 식과 몫을 차수를 더하면 얘랑 같아야 돼. 그리고 그때 나머지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반드시 낮아야 돼. 나누는 식이 1차면 1차보다 낮은 거 상수항밖에 없죠. 나머지는 상수항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머지의 차수는 나머지 식의 차수는 나누는 식의 차수와 비교했을 때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와 비교했을 때 얘가 차수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나누는 식이 2차면 나머지는 몇 차가 돼야 돼? 1차 또는 상수항이 돼야 돼. 나누는 식이 3차면 나머지는 몇 차 또는 몇 차가 돼야 돼? 1차 또는 2차 또는 상수항이 돼야 돼. 나누는 식과 차수가 크거나 같으면 안 돼. 또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나눌 수 있는 식은 나머지가 아니야. 우리가 어떤 수가 있는데 얘를 3으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는 1이잖아. 근데 어떤 수를 3 나눴을 때 몫을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얘 나머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안 되죠? 한 번 더 나눌 수가 있잖아. 나머지는 반드시 나누는 수보다 숫자일 때는 작아야 되고요. 다항식일 때는 차수가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식이 나머지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식. 이해될까요? 네.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지금 얘가 이 식이 지금 이만큼 이 식이 이제 몫이 되는 거죠. 이만큼씩 얘가 몫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5가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알지? 네. 그래서 얘를 이제 검산식으로 써라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나누어지는 식은 검산식으로 쓰시오라고 하면 나누어지는 식을 이렇게 써.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을 이렇게 적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몫을 곱해주시고요. 뒤에 나머지를 더해주시면 이게 검산식이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 몫에다가 이제 뭘 곱해주시면 돼요? 몫에다가 이제 얘 빨간색 박스 친 저 식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지? 그럼 나머지를 누굴 더해주면 돼? 이 5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지? 그럼 얘를 다시 거꾸로 전개를 하게 되면은 얘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얘가 나누어지는 식, 얘가 나누는 식, 얘가 목, 얘가 나머지.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 반드시 차수가 낮아야 된다. 나누는 식과 모개의 차수의 나누는 식의 차수와 모개의 차수를 더하면 나누어지는 식의 차수와 같아야 된다. 나누는 식의 차수가 1차면 나머지 차수는 반드시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 반드시 작아야 된다. 나머지 차수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아야 되고 낮아야 되고 나누는 식의 차수와 모개 차수를 더하면 나누어지는 식의 차수와 같아야 되고 이런 성질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거기 23페이지에 개념 문제를 잠깐 풀어볼까? 1번 이거 잠깐 풀어볼까? 23쪽에 개념 두 문제만 잠깐 풀어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번은 2차식과 1차식이 있는데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지. 이렇게 나눗셈 기호로 쓸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몫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가장 큰 차수의 항만 비교했을 때 x에다가 누굴 곱해야지 x 제곱이 될 수 있어요? x를 곱해야 됩니다. 곱할 때는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을 써서 곱해 주셔야 돼요. 자, 두 식을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됩니다. 5는 내려오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x에다가 3을 곱해야 되죠. 분배해서 또 곱해 주시면 두 식을 또 빼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몫은 얼마? x 플러스 3. 나머지는 얼마? 나머지는 2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조심할 거는 3x 플러스 5가 나머지가 아니라는 거야. 왜? 한 번 더 나눌 수가 있는 식은 나머지가 될 수 없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식이 나머지다. 그래서 나누는 식이 1차니까 나머지는
1h보다 작은 상수항일 때까지 나눠주셔야 돼요. 자, 얘도 쓰는데요. 얘는 1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1창이 없으니까 한 칸 띄어 쓴다. 그 다음에 x에다가 2x를 곱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식을 빼는 거야. 여기 뺄 게 없는 것을 그냥 내려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도 1차, 얘도 1차니까 한 번 더 나눌 수 있죠? x에다가 2를 곱해 주시면 2x-2가 돼서 두식을 빼면 마이너스 1. 따라서 2번 문제의 몫은 2x 플러스 2. 2번 문제에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선생님, 나머지는 음수일 수 없다고 했잖아요. 얘는 지금 다항식 나눗셈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식으로 보는 거야. 알지? 숫자에서 나눗셈일 때만 나머지는 음수일 수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문제가 이렇게 주어진 거를 식으로 적어본 거야. 어떤 fx라는 식이 있는데 그 fx라는 식을 2x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이고 그때 나머지가 5다 라고 조건을 준 거잖아.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검산식으로 적어본 거야. 우리가 어떤 다항식을 또 다른 다항식을 나눴을 때 몫이 q이고 그때 나머지가 r이다 라고 하게 되면요, 얘를 검산식으로 쓰는 방법은 좌변에 나누어지는 식을 씁니다. 우변에는 나누는 식을 쓰신 다음에 몫을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더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했으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검산식이라고 해요. 검산식. 그래서 그 검산식꼴로 적어준 거야. 그럼 얘를 이제 계산하시면 전기에서 동량 묶어가지고 계산하시면 그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2번은 문제에서 주어진 몫과 나머지가 주어지면 이걸 검산식으로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야. 알겠죠?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이걸 전개를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해주시면은 정답이 2x 세제곱 3x제곱 6x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정리하는 것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급식을 이용해서 정리하시면은 검산식을 쓰는 방법, 나머지식의 서수의 조건, 얘기를 해봤고요. 뒤에 넘겨보시면은 24페이지를 잠깐 넘겨보시면은 조립제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립제법.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콘서트 가보셨죠? 콘서트. 그죠? 아이돌 콘서트 가보시면은 뭐 이렇게 콘서트에서도 좀 이렇게 유명한 곡이 있고 유명한 팀이 있을 거 아니야? 유명한 팀이 맨 처음에 나옵니까? 맨 마지막에 나옵니까? 유명한 연예인은 항상 맨 마지막에 나오지? 그죠? 다 이렇게 유명하고 차트 1위 하는 그런 곡들은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 그죠? 그제도 마찬가지야. 순서가 앞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뒤에는 겁나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립제법 중요하겠지? 자, 같이 볼게요.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3차식이 있대. 얘를 x 마이너스 3이라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야. 아까 이제 직접 나눗셈하는 건 해봤으니까 그거 생략을 할게. 얘는 조립제법이라는 것은 숫자만 이용을 해가지고 몫과 나머지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니까 꼭 알아둬야 돼. 그런데 조심할 거는 반드시 얘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가 있는 방법이야.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만 쓸 수가 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만 이렇게 씁니다. 잘 들어야 돼.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만 쓰신 다음에 나눗셈 기호를 거꾸로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이 0 되는 값이 얼마지? 3을 왼쪽에다가 써주세요. 그 다음에 처음수는 무조건 그대로 내려옵니다. 처음수는 그대로 무조건 내려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3하고 내려온 이 숫자를 곱해가지고 오른쪽에다가 써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다시 곱해주고요. 다시 더해주고요. 다시 곱해줍니다. 더해주면 9점. 이 9가 이 3차식을 1차식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숫자들은 뭐를 하느냐? 오른쪽부터 상수항 1차 항계수, 2차 항계수를 말한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와 상수항만 적고 기호를 그리신 다음에 나누는 식 0 되는 값을 왼쪽에 쓰고 처음 수는 무조건 내려온다.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옵니다. 알겠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옵니다. 곱해서 올라가면 6이죠? 더해서 내려오면 1이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 내려오고 곱해 올라가고 더해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뭘 의미한다? 얘가 나머지를 의미한다. 왼쪽에 있는 숫자는 뭘 의미한다? 몫을 의미한다. 오른쪽부터 상수항, 1차 항계수, 2차 항계수를 의미한다. 이 방법을 쓰시면 아까와 같이 식을 다 일일이 써가지고 계산을 하지 않아도 빠르게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언제만 이렇게 쓸 수 있다고? 1차씩 나눌 때만 쓸 수가 있다고. 자, 여러분들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1번, 2번만 지금 잠깐 해보세요. 개념 확인 3번에 1번, 2번. 자, 확인 문제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셨으면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올 거야. 한번 답을 확인을 해보시고 확인 3번, 1번, 2번 혹시 질문 있을까요? 확인 3번, 1번, 2번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예를 들어드린 이 식 있잖아. 이 식을 검산식을 한번 적어보자. 검산식. 뭘 적는다고? 검산식을 한번 적어볼게. 그러면 이 나누어지는 3차식을 나누는 식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이고 나머지는 9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치? 자, 근데 두 번째는 이 똑같은 3차식을 이번에는
2x-6으로 나눈 목가나머지를 구하래. 2x-6으로 나눈 목가나머지를 구하래. 자, 그러면 이거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직접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나누는 것을 직접 나눗셈이라고 해. 그리고 두 번째는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해볼 거야. 자, 여기 나누는 식이 0되는 값이 얼마지? 3이죠. 한 번은 조립제법으로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한 번은 직접 나눗셈으로 구해서 비교를 할 거라는 얘기야. 자, 봐봐. 자, 여기 2x랑 누구를 곱해야지 2x 세제곱이 되죠? x제곱을 곱해줍니다. 빠르게 해볼게요. 2x 세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6x 제곱 빼면 x제곱 플러스 x 내려오고 2분의 1 x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빼면 4x 마이너스 3 내려오고 2를 곱하면 4x 마이너스 12 빼면 9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몫이랑 좀 다르죠? 그죠? 얘가 이제 몫이 되고요.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 똑같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립제법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적어볼게요, 일단은. 직접 나눗셈을 했을 때 몫은 얼마지? 자, 똑같은 3차 방식을 2x 마이너스 나눴을 때 몫이 얼마죠? 요거 그냥 불러주면 돼. x제곱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2죠. 자, 2x 마이너스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얼마지? 9죠? 자, 그러면 이제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를 쓰고 나누는 식 0되는 값 왼쪽에 쓰고 똑같이 하는 거야. 처음수 내려오죠.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 내려오고 곱해 올라가고 더해 내려오고 곱해 올라가고 더해 내려오면 나머지가 얼마? 9. 몫은 얼마? 몫은 요 왼쪽에 있는 게 몫이죠. 상수와 1차 계수, 2차 계수니까 몫은 얼마? 2x제곱 x 플러스 4 이렇게 써야 되지? 자, 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머지 똑같죠? 근데 지금 몫은 몇 배 차이 나고 있어요? 2배 차이 나고 있죠? 그럼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조립제법으로 구한 몫이 맞는 거야? 아니면 직접 나눗셈 했을 때 몫이 맞는 거야? 직접 나눗셈 했을 때 몫이 맞는 몫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 지금 왼쪽에 쓴 3이 있잖아. 3. 이 3이 어떤 뜻이었지? 나누는 식이 0 되는 값이 여기다 썼잖아. 그지? 그죠? 나누는 식이 0 되는 값이 x 빼기 3도 있고 2x 빼기 6도 있고 3x 빼기 9도 있고 4x 빼기 12도 있고 무수히 많죠? 그럼 얘들 식으로 다 나눴을 때 그때 나누는 식 0 되는 값은 다 3이잖아. 그지? 그럼 도대체 이 3이라고 썼을 때 얘는 이 조립제법으로 썼을 때 왼쪽에 3은 어떤 식으로 나눴다는 뜻이야? 어떤 식으로 나눴다는 뜻이냐면 x의 개수가 1인 1차 식으로 나눴다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알겠지? 조립제법으로 구했을 때 그때 몫은 뭐로 나눴다고요? x의 개수가 얼마인? 1인 1차 식으로 나눴다란 뜻만 해당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누는 식이 x의 개수가 1이 아니죠? 1이 아니지, 그치? 예. 그러니까 얘는 몫이 아닌 거지. 봐봐. 그러면 자, 이 식에서는 지금 이 식은 검산식으로 적어볼게. 검산식으로 적어볼게. 자, 검산식 적어보시면은 나누어지는 식 3차 식은 나누는 식이 얘가 x 빼기 3이야 2x 빼기 6이야. 얘는 무조건 x 빼기 3이야. 알겠지?
조리제법으로 나눌 때는 얘는 항상 x의 개수가 1인 1차 하시라고 했으니까 얘는 x 빼기 3으로 나눴다는 뜻이야. 이해될까요? 그럼 그때 몫이 누구라고?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나머지는 항상 9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얘로 나눴을 때 몫을 알고 싶은 거야? 얘를 2배씩 나눴을 때 몫을 구하고 싶은 거야? 얘는 지금 2x 빼기 6은 x 빼기 3 몇 배야? 2배지? 우리 지금 얘로 나눈 몫을 구하는 게 아니고 얘를 2배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 2를 곱해야지 얘가 x 빼기 3이 얘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원래 2가 앞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러니까 뒤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 2를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2x 빼기 6으로 나눴을 때 몫은 얘가 아니고 2로 나눈 얘가 몫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리제법으로 구한 몫하고 2배 차이가 나게 된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까요? 이런 거 있잖아. 20이라는 수가 있는데 3으로 나눈 몫이 얼마지? 3으로 나눈 몫이 얼마지? 6이죠? 나머지가 얼마지? 2죠? 근데 나누는 수가 3에서 6으로 2배가 된 거야. 몇 배가 됐다고? 2배가 된 거야. 그러면 몫이 얼마지? 3배가 되고 나머지는 어때요? 똑같잖아. 나누는 식이 2배가 되면 몫은 몇 분의 1이 돼요? 2분의 1로 줄어든다. 알겠지? 질문을 많이 하고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항상 가르칠 때도 항상 질문을 많이 했어요. 이해가 될 듯 말 듯.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직접 나눗셈하고 조리제법을 비교해서 하시는데 꼭 반드시 이거는 알아둬야 돼. 조리제법으로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 이 나누는 식이 0 되는 값은 얘는 뭐를 의미한다? x의 개수가 1인 1차씩만을 의미한다. 그것만 알아두면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집에 가셔가지고 29쪽까지만 문제를 좀 풀어가지고 오세요. 조금 더 내도 될까? 31쪽까지 괜찮아? 안 돼? 29쪽까지 괜찮아? 29쪽까지 좀 해가지고 오세요. 네. 모르는 문제는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 알았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